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이 우리를 향해 고속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의 긴박한 목소리가 함교에 울려 퍼진 순간 저는 이것이 평범한 해상 순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새벽 4시, 짙은 해무가 서해를 뒤덮은 가운데 제 레이더 스크린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12해리 속도 25노트. 현재 속도라면 15분 내에 우리 작전 해역에 도달합니다. 세 척의 중국 군함. 그들의 진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해상에 설치 중인 대양원 플랫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하나둘씩 구조물을 설치하며 이 바다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란 1호, 설란 2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식장과 감시탑들. 명목은 양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군사 전진기지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할 수 있고 최첨단 레이더를 갖추고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 요새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항의만 반복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조사선 온누리호의 접근을 무력으로 차단했을 때도, 그들이 서해에 일방적으로 군사훈련구역을 선포했을 때도 우리는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서해는 점점 더 그들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설치하는 대양원 해양 플랫폼은 단순한 과학 연구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의 설란 구조물로부터 불과 20해리, 그리고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동경 124도 해상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10해리 넘어선 지점. 이곳에 우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서해는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에 중국의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플랫폼 설치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함장님, 새벽 4시 10분입니다. 대양원 해양 플랫폼 3기 최종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설치선과 해경정이 지정 좌표로 이동 중입니다. 통신장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함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KDX-3 세종대왕함의 갑판 아래에서 움직이는 승조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윤성민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대령이자 세종대왕함의 함장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평해전에 참전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죠. 하지만 오늘의 임무는 제군 생활 중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작전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해상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우리의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 대응이 충돌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들은 지난 2년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설란 1호라는 잠수식 양식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직경 60m, 높이 38m의 이 구조물은 연어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했지만 헬기 착륙장을 갖추고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더 큰 설란 2호를 추가했습니다. 직경 70m, 높이 71m로 첨단 감시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갖춘 이 시설은 양식장이라기보다 해상 전진기지에 가까웠습니다. 함장님, 정보참모 보고입니다. 중국 측 신호 인터셉트 결과 그들이 우리 과학 플랫폼을 불법 연구시설로 규정하고 제거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정보였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 외교적 항의와 설명 요구 수준에 그쳤고 중국이 우리 조사선 온누리호의 접근을 무력으로 차단했을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점점 더 많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서해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자 마침내 정부는 비례적 대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함장님, 플랫폼 설치 좌표는 동경 124도 15분, 북위 36도 40분입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동경 124도선을 의도적으로 10해리 넘어선 지점입니다. 위치 선정은 신중했습니다. 중국의 설란 구조물로부터 약 20해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주장하는 해군 작전 경계선인 동경 124도선을 의도적으로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일방적 해양 경계선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플랫폼은 어디까지 전개됐나? 1번과 2번 플랫폼이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앵커 준비 작업 중입니다.
3번은 10분 내로 도착 예정입니다. 해무 사이로 플랫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양 데이터 수집과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과학시설이었지만 그 내부에는 첨단 감시 장비와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란 구조물과 서해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이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레이더가 추적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도발이었습니다. 55 런하이급은 중국 해군의 최신의 순양함으로 112개의 수직 발사관과 함대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중국은 서해에서의 활동을 급격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하루 평균 3척의 군함이 우리 관할 수역을 들락날락했고 심지어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중국 함대가 시페리 거리에 접근했습니다. 통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교가 헤드폰을 건넸습니다. 중국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함정에 고합니다. 당신들은 중국의 주권 해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무력 사용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훈령은 명확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플랫폼을 설치하되 중국의 도발에는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라. 하지만 현장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학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양국의 합의에 따라 평화적 활동이 보장된 구역입니다. 우리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어떤 방해 행위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제 응답 직후 중국 55 순양함에서 강력한 전자기 신호가 방출됐습니다. 순간 우리 함정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에 간섭이 발생했습니다. 전자전 공격입니다. 통신 교란 시도가 감지됩니다. 동시에 중국 52D 구축함에서 2척의 무장 고속 단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정들은 곧장 우리의 과학 플랫폼을 향해 전속력으로 접근했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한 결과 각 단정에는 완전 무장한 해군 특수부대원 6명씩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자제였지만 이대로라면 우리의 플랫폼이 중국 특수부대에 점거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승조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작전 요원들은 플랫폼 방어 준비를 하라. 해경정은 고속단정 접근을 차단하라. 우리 함정은 전투태세 윌리엄으로 격상한다. 함교 내 장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윌리엄 전투태세는 실질적인 교전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으로서 저는 승조원들과 국가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우리 함정을 향해 접근했고 52D 구축함의 함포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함포 추적 신호가 감지됩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서해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고 맞서면 전면적인 해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76mm 함포로 중국 함정 전방에 경고 사격을 가하라. 세종대왕함의 함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 발의 포탄이 중국 52D 구축함 앞쪽 해상에 떨어져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니 실제로 중국 함대가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함포 뚜껑을 닫았습니다. 고속단정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중국의 도발을 저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명령이 전달되는 순간 레이더 스크린에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함장님, 중국 함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5시 정각, 저는 함교에서 긴장감을 누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치에서 중국이 물러섰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함교 내 장교들도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함장님, 중국이 통항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플랫폼 설치 지점 반경 50해리에 임시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전술정보장교가 경보음과 함께 보고했습니다. 저는 전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먼저 일방적인 선을 긋고 그 다음에는 그 선을 넘는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응은 합참에서 방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국의 통항금지구역 선포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대로 작전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국의 허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랫폼 설치 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1번과 2번 플랫폼의 앵커 작업이 70% 진행됐습니다. 3번 플랫폼도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레이더 스크린에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에서 고속단정 2척이 진수됐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1번 플랫폼으로 고속 접근 중입니다. 저는 즉시 전술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국이 수중작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려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해경정, 즉시 1번 플랫폼 주변으로 이동하라. 수중 음향 경고 장치를 가동하라.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 잠수팀도 긴급 출동 준비하라. 세종대왕함에 배치된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원들이 신속하게 잠수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해경정이 1번 플랫폼 주변으로 고속 기동했습니다. 수중 음향 경고 장치 가동. 고강도 음파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해경정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중 음향 경고 장치는 잠수부들에게 극도의 불쾌감과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특수 장비였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수중 작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비살상 무기였습니다. 5시 5분 중국 측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이 갑자기 고속으로 우리 해경정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55 순양함이 해경 1호정을 향해 고속 접근 중입니다. 현재 속도 25노트. 충돌 코스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기동이었습니다. 대형 순양함이 작은 해경정을 향해 돌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협 행위였습니다. 세종대왕함 위치 조정하라. 해경정과 중국 55 사이에 위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라. 우리 구축함이 신속하게 위치를 조정하여 해경정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중국 함정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에 고합니다. 귀함의 현재 진로는 우리 시설물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고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모든 필요한 방어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답 대신 중국 55 순양함에서 강력한 전자기 신호가 방출됐습니다. 순간 우리 함정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에 간섭이 발생했습니다. 전자전 공격입니다. 우리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교란되고 있습니다. 대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하라. 제 명령에 따라 우리 함정의 첨단 대전자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과학 플랫폼의 위장 패널이 열리면서 그 아래 숨겨진 방어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시 10분 수중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우리 UDT팀과 중국 잠수부들이 플랫폼 앵커 케이블 주변에서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수중 음향 경고 장치의 효과로 중국 잠수부들은 작업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함장님, 수중팀에서 보고입니다. 중국 잠수부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음향 장비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중 침투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시 15분 해상에서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52D 구축함이 우리 해경정 쪽으로 접근하여 대형 전투함이 만들어내는 강한 파도, 수면 압박이라 불리는 위험한 전술가 해경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해경 1호정에서 비상 신호입니다. 균형을 잃고 2명의 승조원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명백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국제해양 충돌 예방 규칙을 위반한 위험한 기동이었고 우리 승조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전투태세 찰리로 격상한다. 76mm 함포로 52D 함정 전방 1000m 지점에 경고 사격을 가하라. 제 명령이 떨어지자 세종대왕함의 76mm 함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포는 중국 52D 구축함을 향해 정확히 조준되었고 곧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5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포탄들은 중국 함정 앞쪽 해상에 떨어져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52D 구축함이 갑자기 속도를 늦췄고 고속단정 2척은 잠시 멈춰서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55 순양함에서는 함포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함포 추적 신호가 감지됩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 추적 모드로 전환. 중국 함정 전체를 표적으로 설정하라. 하지만 무기 시스템은 아직 활성화하지 마라. 이것은 신중한 에스컬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되 아직 실제 공격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긴장된 30초가 흘렀습니다. 해상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세력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00m, 현대 해상전에서는 순식간에 파괴가 오가는 거리였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55 순양함의 함포 뚜껑이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참모장교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니 실제로 중국 함대가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고속단정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수중팀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중 침투 시도를 저지했고 해경정에 대한 위협도 막아냈습니다. 5시 25분, 우리는 플랫폼 설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플랫폼 앵커 작업 상황 보고하라. 1번 플랫폼 앵커 작업 완료. 2번 플랫폼 90% 진행. 3번 플랫폼 80% 진행입니다. 해무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통신장교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중국 측에서 이상한 통신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이 베이징에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5시 30분, 잠시간의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약 8해리 거리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도발은 자제하는 듯 했습니다. 함장님, 합참에서 긴급 메시지입니다. 통신장교가 암호화된 전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중요했습니다.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긴급 협상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가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긴급 회동을 요청했고 동시에 한중 해양경계획정 실무협의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추가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외교적 해결 창구를 열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진행하되 우리는 현장을 지킨다. 플랫폼 상태 점검을 실시하라. 함장님, 합참에서 상황 브리핑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NSC가 긴급 소집됐고 주중 대사관에서는 중국 외교부에 강력 항의 중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정당한 해양 권익 수호 활동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보참모, 중국 측 통신 분석 결과는 그들의 암호화된 통신을 일부 해독했습니다. 55 순양함 함장이 베이징에 한국군의 저항 강도가 예상보다 높음, 추가 지시 요청이라는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베이징의 답신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중국도 우리만큼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대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시 정각, 예상치 못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중국 측에서 공개 채널로 통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착용했습니다. 중국 지휘관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약간 누그러진 톤으로 들렸습니다. 한국 함정에 제안합니다. 우리는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귀측의 플랫폼 설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정상적인 해양 활동도 인정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휴전 제안이었습니다. 완전한 후퇴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대치를 피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함정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과학 연구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귀측의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항해 활동을 방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설물과 인원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통신이 끝난 후 저는 참모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후퇴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이징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플랫폼 설치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 1번 플랫폼은 완전히 운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번과 3번 플랫폼은 최종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약 30분 내로 전체 시스템이 완전 가동될 것입니다. 6시 20분, 상황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 함대는 약 10해리 거리를 유지했고 우리 플랫폼은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시 시스템을 최대 감도로 유지하라. 중국이 수면 아래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6시 30분 합참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여 중국의 일방적 통항금지구역 선포가 국제법 위반임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도 서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외교 전선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함대에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대형을 재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서서히 대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진영에서 방어적인 배치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베이징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 상황 유지, 추가 확대 금지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직접적인 충돌 위험이 낮아진 것입니다. 6시 45분, 저는 전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새 플랫폼은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고 중국 함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외교적 대화 채널도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국은 장기전에 능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할 것입니다. 모든 함정에 전달하라. 현재의 소강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교대로 휴식을 취하되 전투 준비 태세는 유지한다. 중국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릴 것이다. 7시 정각 해가 완전히 떠올라 서해를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모든 플랫폼 시스템 가동이 완료됐습니다. 대양원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통신장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이더 담당 장교의 목소리가 함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장님, 중국 함대가 대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공격 진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7시 정각,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함장님, 중국 함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5 순양함과 52D 구축함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전술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국 함대가 방어 대형에서 다시 공격적인 진영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휴전은 끝났습니다. 현재 거리와 속도는 55는 12해리 속도 18노트, 52D 두 척은 10해리 속도 20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그들이 베이징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교적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모든 함정, 전투태세 찰리로 격상,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라. 7시 5분 중국 52D 구축함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우리 해경정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 기동이었습니다. 52D가 해경 2호정을 향해 고속 접근 중입니다. 충돌 위험거리입니다. 세종대왕함과 KDX-2 즉시 해경정과 중국 함정 사이에 위치하라. 함포 준비. 우리 함정들이 신속하게 기동하여 해경정을 보호하는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52D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KDX-2 구축함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했습니다. 7시 10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함장님, 중국 52D가 함포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순간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전술 화면으로 집중됐습니다. 중국 52D 구축함이 해경정을 향해 근접 기의선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포탄은 해경정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스트 부근을 강타해 즉각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해경 2호정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마스트가 손상됐고 통신 장비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인명피해는 경상자 1명입니다.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경고를 넘어 우리 함정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에스컬레이션이었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52D 구축함의 위치와 상태는 현재 위치는 이번 플랫폼 북서쪽 1000m 지점입니다. 모든 무기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KDX-2 함정에 지시하라. 해경정과 중국 52D 사이에 위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라. 필요시 경고 사격을 준비하라. 우리의 KDX-2 구축함이 즉시 위치를 조정하여 손상된 해경정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중국 함정에 강력한 경고를 전송했습니다. 중국 52D 구축함에 최종 경고합니다. 귀함은 우리 함정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추가 공격 시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52D 구축함은 다시 공격적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KDX-2와 해경정을 향해 계속 접근했고 함포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시 15분, 저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6mm 함포로 52D 전방 해상에 차단 사격을 가하라. 3발 연속. 세종대왕함의 함포가 정확하게 발사됐습니다. 3발의 포탄이 중국 52D 구축함 바로 앞쪽 해상에 떨어져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중국 52D 구축함이 일시적으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그들의 주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전술 화면을 확인하니 55 순양함이 8해리까지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52D를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시 20분 중국 52D 구축함이 갑자기 KDX-2를 향해 직접 기 사격을 가했습니다. 포탄 대부분은 해상에 떨어졌지만 몇 발은 함체 상부를 스쳐 경미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KDX-2에서 피해보고입니다. 함체 상부 경미한 손상, 레이더 안테나 일부 파손.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한 교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함정을 직접 타격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나 시위가 아닌 적대적 행위였습니다. 저는 결단력 있게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세종대왕함 127mm 함포로 52D 구축함 전방 해상에 집중 사격을 가하라. 5발 연속. 최대한 근접하게. 세종대왕함의 주포가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5발의 포탄이 중국 52D 구축함 바로 앞쪽 해상에 떨어져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포탄의 충격파가 중국 함정의 선체를 흔들 정도로 근접한 사격이었습니다. 7시 25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우리 KDX-2 구축함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위험. 55가 우리 KDX-2를 향해 충돌 경로로 접근 중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기동이었습니다. 두 대형 전투함의 충돌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KDX-2 긴급 회피 기동을 실시하라. 세종대왕함 127mm 함포로 55바로 앞쪽에 긴급 차단 사격을 가하라. 세종대왕함의 주포가 신속하게 발사됐고 3발의 포탄이 중국 55 순양함의 진로 앞쪽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실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동시에 KDX-2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시도했고 간신히 55와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두 함정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m까지 좁혀졌습니다. 충돌 회피 성공. KDX-2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함교에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7시 30분 중국 함대의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그들의 고속단정이 갑자기 플랫폼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52D 구축함도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위치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후퇴는 우리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중국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7시 40분 상황이 다시 한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12해리 이상 거리를 벌렸고 추가적인 공격 기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장님, 합참에서 긴급 메시지입니다. 상부에서 더 이상의 에스컬레이션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적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적절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직접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모든 함정에 전달하라. 현 위치를 유지하되 추가적인 공격 행위는 자제한다. 중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도 발포하지 않는다. 7시 50분 손상 상황 보고가 취합됐습니다. KDX-2의 경미한 함체 손상과 레이더, 안테나 파손이 있습니다. 해경 2호정의 마스트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경상자 2명입니다. 비교적 적은 피해로 이번 위기를 넘긴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며 서해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보참모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방금 중국 내부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베이징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8시 정각, 짧은 소강 상태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피로와 긴장감을 누르며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함포가 아닌 미사일 발사관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습니다. 함포 사격과 달리 이것은 전면전으로의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거리와 종류는 현재 거리 8 해리 YJ-18 대함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아직 발사하지는 않았으나 레이더가 우리 함정들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YJ-18은 사거리 약 290 페리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일단 발사되면 요격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격침 의도였습니다. 함장님, 합참에서 긴급 암호 전문입니다. 최우선 급입니다. 통신장교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암호를 해독한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중국 내부 통신을 감청한 결과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가 서해함대 사령관에게 한국 구축함 한 척에 대한 징벌적 타격을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한 충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한 척을 격침시켜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제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통신에서 베이징 최종 승인 대기 메시지가 포착됩니다. 아직 최종 발사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승인이 떨어지면 즉각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참모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전투태세 데프콘 2로 격상합니다.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완전 가동 SM2와 해성 미사일 동시 조준 개시. 중국 55를 주표적으로 52D 두 척을 부표적으로 설정하라. 함교 내의 모든 장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사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8시 5분 저는 중국 함정에 최후의 경고를 전송했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에 최종 경고합니다. 귀함의 미사일 시스템 활성화는 대한민국 함대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즉시 미사일 발사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대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 55의 레이더 신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발사 시퀀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55의 화력 통제 레이더가 우리를 완전히 잠금했습니다. 미사일 발사까지 추정시간 30초입니다. 전자전 장교가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 완전 가동 VLS, 미사일 셀 개방 SM2 미사일, 2기 발사 준비, 표적은 55 전방 해상.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VLS 셀 개방 완료. SM2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발사 버튼 대기 중. 무장 통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함교 내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함장님, 55의 미사일 발사 시퀀스가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10초 이내 발사 가능.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발사하라. 8시 10분 세종대왕함의 수직발사관에서 2기의 SM2 미사일이 연이어 발사됐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갑판을 뒤덮었고 미사일들은 하늘로 치솟았다가 중국 55 순양함의 진로 전방 해상을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300m 전방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55 순양함 전방에 거대한 장벽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교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함정을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함으로써 실사격의 교차가 명백히 성립됐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긴급 회피 기동을 실시하며 속도를 급격히 줄였고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통신 채널에서 급박한 교신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미사일 발사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이징으로부터의 긴급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보참모가 중국 통신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8시 15분 중국 함대의 움직임에 극적인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55 순양함이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미사일 발사관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미사일 발사관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안도의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교의 안도의 한숨이 흘렀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스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이것은 일시적인 후퇴일 수 있다. 8시 20분 합참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함장님, 합참의 지시입니다. 상부에서 SM2 발사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채널이 긴급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상황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SM2 발사는 중국의 직접적인 생명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였습니다. 55 순양함이 YJ-18 미사일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우리 함대를 조준한 상황에서 승조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8시 25분 중국 함대는 약 15해리 거리까지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위협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함장님, AN-SPY-1D 레이더가 55의 레이더 신호 패턴을 완벽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미사일 발사 시퀀스에 진입하면 0.3초 이내에 포착 가능합니다. 전자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좋다. 그 데이터를 KDX2와 공유하라. 우리 함대 전체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이 현대해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탐지하고 먼저 대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8시 30분 상황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저는 오늘의 교전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우리 자신의 미사일 발사로 저지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승조원에게 알린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SM2 미사일 발사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직접적인 생명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 동료들의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서해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SM2 미사일 발사라는 역사적 결단이 중국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통신장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에서 긴급 통신을 베이징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해독한 결과 그들이 우리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시 40분 SM2 미사일 발사 이후 잠시간의 숨고르기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약 15해리 거리에서 대형을 유지하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도발은 자제하는 듯 했습니다. 함장님, 합참에서 상황 업데이트입니다. 통신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NSC를 소집했고 외교부는 UN 안보리에 중국의 도발을 보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서해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외교적 압박이 중국의 추가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상태는 모든 플랫폼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1번 플랫폼에 경미한 표면 손상이 있지만 핵심 시스템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2번과 3번 플랫폼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작전 참모가 답했습니다. 8시 50분 예상치 못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에서 공개 채널로 통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착용했습니다. 중국 지휘관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톤으로 들렸습니다. 한국 함정에 통보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국 모두 불필요한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상황을 관찰할 것이며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휴전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중국 함정에 응답합니다. 우리 역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과학 연구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항해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설물과 인원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통신이 끝난 후 참모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술적 후퇴입니다. 우리의 SM2 발사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베이징도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참모가 분석했습니다. 9시 정각, 저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전 장교, 오늘의 교전 데이터를 분석했나? 예, 함장님. 우리의 AN-SPY-1D 레이더는
중국 함정의 모든 전자 신호를 성공적으로 추적했습니다. 특히 55의 화력 통제 레이더 패턴을 완벽히 분석했습니다. 전자전 장교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5가 미사일 발사 시퀀스에 진입하면 그들의 레이더 주파수가 특정 패턴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패턴을 0.3초 이내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하다. 그 데이터를 함대 전체와 공유하라. 그리고 합참에도 보고하라. 이 정보는 서해 전체 작전에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현대해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리적 화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전자전 능력이었습니다. 9시 10분 합참에서 종합상황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합참에서 오늘의 교전 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참모들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의 교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SM-2 미사일 발사 결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당화가 필요했습니다. SM-2 발사는 중국의 직접적인 생명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였습니다. 55 순양함이 YJ-18 미사일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우리 함대를 조준한 상황에서 승조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9시 15분 손상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가 취합됐습니다. KDX-2의 경미한 함체 손상과 레이더, 안테나 파손이 있습니다. 해경 2호정의 마스트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1번 플랫폼의 포탄 파편으로 인한 표면 손상이 있지만 작동에는 지장 없습니다. 인명피해는 경상자 2명뿐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피해로 이번 위기를 넘긴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9시 20분 중국 함대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함장님, 중국 보조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니고 그들끼리 대형을 재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보조함이 55 순양함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급이나 인원 교대를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도 긴 대치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관찰하라. 9시 25분 합참에서 최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함장님, 합참의 지시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되 추가적인 무력 충돌은 최대한 회피하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함정에 전달하라. 경계태세는 유지하되 선제적인 공격 행위는 금지한다. 중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도 발포하지 않는다. 9시 30분 저는 함교 밖으로 나와 잠시 갑판에 섰습니다. 서해의 푸른 물결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수평선에는 중국 함대가 여전히 보였고 우리 앞바다에는 3개의 플랫폼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함포 교전을 벌였습니다. 함장님, 교대 근무 시간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함장이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함교로 돌아갔습니다. 긴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장님, 합참에서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작전 전략 변경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통신장교가 암호화된 전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우리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라는 지시입니까? 상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중국의 다음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참모, 작전회의를 소집하라. 새로운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핵심 참모들이 함교의 작은 회의 공간에 모였고 저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3개의 플랫폼 중 2개를 자폭 방지 모드로 설정하고 본체에서 분리하여 해상에 표류하도록 할 것입니다. 남은 1개의 플랫폼만 예인선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핵심 임무를 계속할 것입니다. 참모들 사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는 상당히 과감한 전략 변경이었습니다. 자폭 방지 모드라면 플랫폼이 적에게 탈취되더라도 핵심 시스템과 데이터는 보호된다는 뜻입니까? 정보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폭 방지 모드에서는 플랫폼의 모든 민감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암호화되거나 삭제되고 핵심 시스템이 원격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중국이 플랫폼을 탈취하더라도 빈 껍데기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작전 참모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분리된 플랫폼들은 표류하면서 중국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외교적 선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은 모두 제거되므로 기술적 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짧은 논의 끝에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번과 3번 플랫폼, 자폭 방지 모드로 전환하고 본체 분리 준비하라. 2번 플랫폼은 모든 핵심 시스템을 유지하고 예인선과 재접속 준비하라. 9시 45분 플랫폼 분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번 플랫폼이 먼저 예인선에서 분리되어 자체 부력으로 해상에 떠있게 됐고 곧이어 3번 플랫폼도 분리됐습니다. 두 플랫폼의 상부에 설치된 비상등이 켜지면서 그들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플랫폼 분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1번과 3번 플랫폼이 현재 표류 중입니다. 2번 플랫폼은 예인선과 재접속 완료했습니다.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이 변화는 중국 측에도 즉시 감지됐습니다. 함장님, 중국 함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보조함이 표류 중인 1번 플랫폼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분리된 플랫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라.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한다. 그들이 빈 플랫폼을 회수하도록 두자. 10시 정각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보조함이 1번 플랫폼에 접근하는 한편 55 순양함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예인선과 연결 중인 2번 플랫폼이었습니다. 55 순양함이 2번 플랫폼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현재 거리 5해리 속도 15노트.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중국은 빈 플랫폼에 만족하지 않고 핵심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 중인 2번 플랫폼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위치 조정하라. 2번 플랫폼과 중국 55 사이에 방어선을 형성하라. KDX-2는 예인선을 보호하라. 우리 함정들이 신속하게 위치를 조정하여 2번 플랫폼 주변에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라. 우리 플랫폼에 대한 어떠한 접근 시도도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하라. 메시지가 전송됐지만 중국 55 순양함은 여전히 접근을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다시 한번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0시 5분 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7mm 주포 55와 2번 플랫폼 사이의 해상에 교차 사격을 실시하라. 세종대왕함의 주포가 정확하게 조준됐고 6발의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포탄들은 55 순양함의 진로 양쪽에 교대로 떨어져 마치 진로 전체를 차단하는 듯한 교차 사격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교차 사격 완료. 55의 접근 경로에 성공적으로 차단선을 형성했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후퇴하는 대신 위치를 유지한 채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중국 보조함은 1번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접근하여 회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보조함이 1번 플랫폼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플랫폼에 승선하여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곧 자폭 방지 모드가 작동된 빈 플랫폼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시 10분 상황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중국 52D 구축함이 표류 중인 3번 플랫폼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55 순양함은 여전히 2번 플랫폼 주변에서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플랫폼을 장악하려 합니다. 3번 플랫폼은 자폭 방지 모드가 작동 중이지만 2번 플랫폼에는 여전히 핵심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상황을 평가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3번 플랫폼은 그대로 두자. 하지만 2번 플랫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든 가용 자원을 2번 플랫폼 방어에 집중하라. 10시 15분 중국 55 순양함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2번 플랫폼을 향해 직접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55가 2번 플랫폼을 향해 고속 접근 중입니다. 현재 속도 25노트. 이 속도라면 2분 내에 플랫폼에 도달합니다. 저는 즉시 가장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127mm 주포로 집중 차단 사격 준비. 55의 예상 경로 전체를 포화로 뒤덮어라. 세종대왕함의 주포가 신속하게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포 발사 준비 완료. 목표는 55 전방 해상 연속 사격 모드입니다. 발사하라.
세종대왕함의 주포가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10발의 포탄이 중국 55 순양함의 진로 앞쪽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며 사실상 통과 불가능한 포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이 마침내 속도를 늦추고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그들도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0시 20분 중국 함대의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55 순양함이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52D 구축함도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함은 1번 플랫폼을 예인하고 있었고 또 다른 보조함이 3번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 플랫폼 2개를 확보하고 후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빈 플랫폼 2개를 얻었지만 핵심인 2번 플랫폼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모든 시스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2번 플랫폼의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라. 10시 25분 플랫폼 담당자로부터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번 플랫폼 모든 핵심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감시 장비, 통신 시스템, 데이터 수집 장비 모두 완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중국에게 2개의 빈 껍데기를 내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플랫폼은 지켜냈습니다. 10시 30분 합참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함장님, 합참의 긴급 지시입니다. 상부에서 작전 성공을 축하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략적 플랫폼 분리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함정에 전달하라. 현 위치를 유지하되 경계는 계속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며 서해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이더 담당 장교의 긴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관을 다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서쪽에서 미확인 함대가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10시 30분 상황이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1번과 3번 플랫폼을 예인하며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함장님, 중국 보조함이 1번 플랫폼 예인줄을 끊었습니다. 관측 장교가 놀라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플랫폼을 그냥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3번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두 플랫폼 모두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외의 전개였습니다. 중국이 플랫폼을 회수하지 않고 포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자폭 방지 모드로 인해 플랫폼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전략적 판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해경정, 1번과 3번 플랫폼으로 접근하여 재회수 준비하라. 10시 40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에서 다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사일 발사관이 다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한 번의 시도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거리와 표적은 거리 10해리. 레이더 신호 분석 결과 2번 플랫폼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정이 아니라 플랫폼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대신 플랫폼을 파괴하여 우리의 작전 목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투태세 데프콘 2로 제격상 스파이1D 레이더 완전 가동. 55를 주표적으로 재설정하라. 10시 45분 새로운 위협이 추가됐습니다. 함장님, 중국 55 순양함에서 헬리콥터가 발진했습니다. G-20대잠 헬기로 보입니다. 우리 KDX-2 구축함을 향해 저고도로 접근 중입니다. 이것은 다층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헬리콥터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플랫폼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는 전술이었습니다. 대공방어 준비. 하지만 헬기는 격추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헬기를 격추하면 명분을 잃는다.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 헬기는 KDX-2로부터 불과 2해리까지 접근했고 55 순양함의 미사일 발사관은 여전히 개방 상태였습니다. 양측 모두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누가 먼저 움직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55의 화력 통제 레이더가 2번 플랫폼을 완전히 잠금했습니다. 발사까지 20초로 추정됩니다. 저는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SM-2 미사일 발사 준비 표적은 55 전방 해상.
그들이 발사하면 우리도 즉시 대응한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제3자가 개입했습니다. 함장님, 북서쪽에서 새로운 함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신원 확인 중.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2척입니다. 10시 50분 미국 함정의 등장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국 55 순양함이 즉시 미사일 발사관을 닫기 시작했고 헬리콥터도 회항 명령을 받은 듯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 함정에서 교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 구축함 함장의 목소리가 공개 채널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 해역의 모든 함정에 통보합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자유로운 항행권 수호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함대가 서서히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그들의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 함정을 위협하는 것과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11시 정각, 긴장이 서서히 완화되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20해리 이상 거리를 벌렸고 미 해군 함정들은 우리와 중국 함대 사이에 위치하여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해경정이 1번과 3번 플랫폼 재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좋다. 플랫폼 상태를 점검하고 재가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11시 15분 플랫폼 기술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번과 3번 플랫폼, 자폭 방지 모드 해제 가능합니다. 핵심 시스템 복구에는 약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모든 플랫폼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11시 30분 합참에서 최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함장님,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결단력과 전문성을 치하하셨고 오늘의 사건이 한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시 40분 저는 마지막 상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상황 보고 3개의 플랫폼 모두 우리 수중에 있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정상 작동 중이고 1번과 3번은 복구 작업 중입니다. 중국 함대는 25해리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해군 함정이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정과 승조원 상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작전 참모가 종합 보고를 마쳤습니다. 12시 정각, 저는 마지막으로 함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해의 잔잔한 물결 위로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긴장과 경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3개의 플랫폼을 모두 지켜냈고 중국의 모든 도발을 막아냈습니다. SM-2 미사일을 발사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중국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투에서의 승리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해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대양 플랫폼이 설치될 것이고 더 많은 대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바다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저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오늘의 교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번에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함장님, 교대 근무 시간입니다. 부함장이 다가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계속 유지하십시오. 저는 함교로 돌아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승조원에게 고한다. 여러분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서해를 지켰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해의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파도가 함채를 부드럽게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함장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고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우리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킵니다.